환영합니다. 바쁜 일 속에서도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 바로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네, 매일 쏟아지는 건조한 뉴스나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해독해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집중 탐구의 미션은 꽤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흥미롭거든요. 단순히 오늘 하루 어떤 주식이 올랐다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쓸어 담았다, 이런 표면적인 수치만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최근 한국 시장을 보면 특정 기업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아주 극미세 단위의 기술 혁신을 완벽하게 소화해 볼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글로벌 시장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다룰 자료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자본의 흐름이야말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나침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탐구할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방위산업의 진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혁신, 그리고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K-뷰티 산업의 숨겨진 기술적 해자까지 짚어볼 겁니다. 언뜻 보면 방산, 반도체, 화장품, 이렇게 완전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이 세 가지 테마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하고 뚜렷한 맥락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분석 테마는 방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경 없는 전쟁입니다. 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역대 1위 규모로 맹렬하게 매수한 LIG 넥스원, 그리고 외국인 자금까지 강하게 유입된 하나 시스템의 수급 데이터가 아주 눈에 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두 기업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불가피하게 이란과 미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분쟁 양상을 언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제공된 시장의 데이터와 기술 수요의 변화라는 객관적인 렌즈로만 이 상황을 바라볼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국가의 이념을 대변하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들이 글로벌 방위산업의 수요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팩트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상을 분석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방산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리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지상군이 국경을 맞대고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소위 선형적인 전쟁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보던 전면전 양상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변모한 거죠.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드론이나 정밀 유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비선형적 원격 전쟁의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늘에서 지워버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점 정밀 타격과 요격 시스템, 즉 유도무기 체계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은 바로 이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요격 체계의 뇌와 눈을 만드는 핵심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엮여있는 요격 시스템인 천공2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쏴보고 잘 맞네요 수준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주 성공적인 요격 실적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무기 체계에서 해외 실전 성능을 입증한 최초 사례라는 건데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보통 요격 시스템 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실전 입증은 무기 시장에서 그 어떤 스펙시트보다 강력한 보증수표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번만 뚫려도 치명적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는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런데 천공투가 실전에서 적의 위협을 완벽하게 요격해내면서 그 거대한 진입장벽을 깨부순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경제성이에요. 가격 경쟁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천공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도입 비용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죠. 잠깐만요. 성능은 실전에서 검증됐는데 가격은 3분의 1이라고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넓은 지역에 방공망을 깔아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 살 돈으로 천공투 포대 3개를 사서 방어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데요.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자폭 드론 수십 대가 때를 지어 날아오거든요.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맞추는 건 경제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는 전쟁이죠. 아, 비용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가성비와 실전 데이터가 결합된 천공2에 사우디와 이라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거고요. 방산 시장에서의 가성비와 실전 입증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위협을 타격하는 매크로한 정밀함의 세계를 봤으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시선을 좁고 깊은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마이크로한 세계로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석 테마는 AI와 반도체 생태계의 숨은 지배자들입니다. HBM과 AI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장비와 부품 기업들에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기업이 유니테스트인데요. 이 회사는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랑 외국인이 100억 원 이상을 양매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핵심은 검사 장비의 퀄테스트에 있습니다. 현재 유니테스트가 SK 하이닉스양 HBM용 검사 장비 퀄테스트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있거든요. HBM은 칩을 겹겹이 쌓아 올리기 때문에 하나의 분량이 전체 칩의 분량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검사 공정 난이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최고급 식재료들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든 요리가 있는데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에 이 요리가 완벽한지 판독해내는 최후의 감별사 역할을 유니테스트 장비가 한다는 거군요. 비유가 훌륭하네요.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연내 본격적인 양산 공급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DDR5 수주도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고요. 또 하나 시장이 매력을 느낀 건 이 회사가 희소성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즉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실적 회복에 미래 신소재 모멘텀까지 장착했으니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었네요. 자, 검사를 지나 이번엔 세정과 분리의 영역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역대 1위를 기록한 기업 제우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HBM4로 넘어갈수록 오염 여부가 수요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 층을 연결하기 위해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때 먼지나 찌꺼기가 발생하거든요. 층이 높아질수록 구멍도 많이 뚫어야 하니까 오염 물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하나씩 씻어내는 싱글 웨이퍼 세정 장비의 중요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가진 더 혁신적인 무기는 바로 올해 출시될 차세대 디본딩 장비입니다. 디본딩이면 붙여놨던 걸 다시 떼어내는 공정이죠. 네, 웨이퍼를 가공하려고 임시로 유리기판 같은 곳에 접착제로 붙여두는데 반도체가 종이보다 얇아지다 보니 예전처럼 물리적인 힘이나 약품으로 떼어내려다가는 웨이퍼가 산산조각 날 위험이 커진 거죠. 얇은 유리판 뒷면에 붙은 강력 테이프를 떼어내야 하는데 힘주면 바스락 깨져버리는 딜레마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제우스는 미국의 펄스포지와 협력해서 플래시 램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쏴서 물리적, 화학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접착제 층만 순식간에 분리해내는 기술입니다. 와, 빛으로 접착제만 증발시키듯 떼어낸다니 진짜 점점 얇아지는 웨이퍼의 손상을 막고 HBM 생산 단가를 낮추는데 엄청나게 혁신적인 공정이네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입된 협동 로봇 사업의 가치까지 덧붙여지니까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아주 드라마틱한 실적 반전 스토리를 가진 기업을 볼 텐데요. 외국인 순매수 역대 3위인 파두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파두가 2026년 시작하고 겨우 한 달 반 만에 약 1,000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작년인 2025년 전체 매출이 924억 원이었는데 그걸 이미 초과해버린 거예요.
교과서적인 턴어라운드죠. 작년 4분기에 차세대 젠6 컨트롤러 개발비가 반영되면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메타, XAI, 아마존, 오라클, 구글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 SSD 컨트롤러가 데이터 센터의 속도랑 직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찾는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데이터를 읽고 써야 하잖아요. 컨트롤러는 데이터의 방향을 정하는 두뇌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쏟아 부으면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을 못 잡으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막기려고 스스로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발열 제어를 못하면 비싸게 구축한 서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두는 데이터 센터의 속도는 유지하면서 발열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 5곳 중 2곳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 4곳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데이터 센터가 열에 녹아내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컨트롤러 기술이군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볼까요? 세 번째 분석 테마는 K-뷰티의 기초를 다지는 영혼의 베팅입니다. 시총이 작은 소형주인데도 최근 19일 중에서 무려 18번 동안 사모펀드가 영혼의 베팅을 한 화장품 관련주, 바로 NFC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왜 이토록 끈질기게 NFC를 매수했을까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매일같이 사들이진 않을 텐데요. NFC가 보유한 독보적인 무기, 바로 국내 최초 고함량 세라마이드, 안정화 기술 때문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보습력과 피부 장벽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딱딱하게 결정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화장품에 많이 놓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크림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거나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버리겠네요.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사용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NFC는 특수 공정을 통해 이 고함량 세라마이드를 나노 단위의 미세한 리포점 구조로 감싸버리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정화 기술로 보습력을 챙기면서도 크림 본연의 부드러운 사용감을 극대화한 거죠. 뾰족한 결정들을 아주 미세한 에어캡으로 하나하나 감싸서 완벽하게 풀어버린 거군요. 이러니 뷰티업계 거물들이 앞다투어 찾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쿨마 같은 대형 고객사 라인업은 물론이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조선미녀 같은 브랜드들도 주요 고객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판다던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45%였던 공장 가동률이 2분기에는 56%로 상승했거든요. 보통 이러면 주물 소화에 병목이 생기는데 NFC는 3분기에 송도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선제적 증설을 단행했습니다. 폭증하는 주문을 병목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거죠. 일상적인 수요 공급 원리에서 생각해보면 밀려드는 수요를 전부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을 끝낸 거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미사일 요격 시스템부터 HBM의 미세한 오염물질 세정, 데이터 센터의 발열 제어, 그리고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보습 성분 안정화까지 오늘 다룬 기업들의 궤적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점이죠. 네, 동의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이 대화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이죠? 현대의 전쟁이 국경 없이 원격으로 치러지고 있고 인공지능의 한계가 극미세 단위의 먼지와 열을 통제하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정밀 당산 기술과 데이터 센터의 발열 제어 기술들이 앞으로 5년 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나 일상생활 속 제품들의 형태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와, 5년 뒤 내 손안의 기기들의 이 극한의 제어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네요. 정말 가슴 뛰는 화두입니다. 오늘 밤엔 당장의 주가 등락을 넘어서 이 기술들이 바꿔놓을 당신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다음 탐구에서도 꼭 함께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